사람들은 보통 공포를 쫓아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뒤에서 들리는 발소리, 점점 가까워지는 숨소리, 그리고 끝내 도망칠 수 없게 되는 순간. 하지만 나는 전혀 다른 유형의 공포가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것은 다가오지 않는다. 부르지도 않는다. 그저 항상 거기 있는 것 그뿐이었다. 나는 오래된 온라인 사이트 자료를 정리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대부분은 의미 없는 글들이었다. 과장된 경험담, 이미 수없이 반복된 이야기들. 그러다 이상한 점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서로 전혀 관계없어 보이는 글들 속에서 비슷한 묘사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었다. 장소는 달랐고 시간도 달랐으며 작성자도 모두 달랐다. 하지만 항상 등장하는 요소는 같았다. 쑥, 그리고 키가 비정상적으로 큰 남자. 나는 그 글들을 따로 모아 하나의 문서로 정리했다. 읽으면 읽을수록 기묘한 공통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들은 모두 비슷한 말을 남겼다. 얼굴을 볼 수 없었다. 검은 옷을 입고 있었다. 나무들 사이에 서 있었다. 그리고 모두 같은 문장을 적어 두었다.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이 문장은 거의 빠짐없이 등장했다. 하지만 그 다음 문장이 더 이상했다. 거리는 줄어들고 있었다. 그들은 쫓기지 않았다고 말했다. 달아난 적도 없었고 숨은 적도 없었다고 했다. 그 존재는 한 번도 다가온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다음 날이 되면 그는 조금 더 가까워져 있었다고 했다. 숲의 안쪽에서 조금 더 바깥쪽으로 나무처럼 보이던 형체는 사람처럼 보이기 시작했고 사람처럼 보이던 형체는 다시 설명하기 어려운 무언가가 되었다. 그럼에도 그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했다. 날 쳐다보고 있다는 느낌만은 분명했다. 나는 그 기록들을 여전히 괴담으로 정리하려 했다. 사람들이 비슷한 이야기를 보고 비슷한 이미지를 떠올리고 그걸 조금씩 덧붙였을 뿐이라고. 그날 밤까지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다. 집으로 돌아와 불을 켜고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러다 무심코 방의 창문을 바라보았다. 밖은 어두웠고 가로등 불빛들이 거리를 밝혀주고 있었다. 처음엔 아무 이상도 없었다. 그래서 시선을 돌렸다가 다시 창문을 봤다. 그 순간 확신할 수 없는 생각이 들었다. 저기에 가로등이 하나 더 있었던가? 분명 항상 보던 풍경이었다. 그런데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았다. 나는 한동안 창문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다.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런데 눈을 뗄 수가 없었다. 결국 나는 커튼을 쳤다. 그날 밤 방 안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그날 이후 나는 같은 꿈을 반복해서 꾸었다. 안개 낀 숲, 젖은 땅, 바람 소리, 그리고 늘 같은 위치에 서 있는 그 형체. 그는 단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런데 꿈에서 깨어날수록 숲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다. 나무들은 줄어들고 그와 나 사이의 공간은 조용히 사라지고 있었다. 나는 도망치지 않았다. 도망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고 있었으니까. 며칠 뒤 나는 그 포럼에 새로운 글 하나가 추가된 것을 발견했다. 작성자는 표시되지 않았고 사진도 첨부되어 있지 않았다. 짧은 문장만 남아 있었을 뿐이었다. 이제는 그가 보이지 않는다. 아마 너무 가까워졌기 때문일 것이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내 방에 불이 꺼졌다 켜지길 반복했다. 창문 너머로 정체 모를 그림자가 비정상적으로 길게 늘어졌다. 그 그림자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이 이야기를 들여다보지 말았어야 했다. 기록을 읽고 그 존재를 이해하려 했던 순간부터 이미 늦었던 것 같다. 내가 그에 대해 알아버렸을 때부터 그도 나를 알아버린 것이다. 그와 나 사이는 점점 가까워지게 될 것이다.
끊임없이. 혹시라도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나는 그 이야기를 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미 다 보고 말았다. 더 이상 그 존재에 대해 알게 되는 사람이 생기지 않기를. 혹시라도 그에 대해 알게 되었다면 당신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던 것들을 너무 맹신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들은 이제 진짜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